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한 평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로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 핵 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을 꼽았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신데요.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외교 성적표 좀 몇 점을 주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점수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실용 외교라는 기치하에 이제 그 전 정부에서 그 이루었던 그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 또 이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예. 주고 네. 싶었는데 약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어제 말씀하실 때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다음에 그 원자력 잠수함 도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시작했고 결국은 이걸 이루려면 오랜 시간이 노력이 돼서 아마 다음 정부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과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 정부에서 다 이룬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거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거는 오랜 동안에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결국 한 10년이나 지나야지 우리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용 외교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 이제 좀 잘못된 글도 올리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 좀 부적절한 발언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좀 실용 외교가 실언 외교로 좀 빛이 바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좀 주의를 해서 실용 외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계속 실용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핵잠 도입 등 이 팩트시트 이행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G7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원래 G7은 경제를 논하는 자리거든요. 세계 경제를 놓고.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주 어젠다는 그 세계적인 경제 불균형, 그다음에 AI 뭐 이런 게 주제인데, 네. 근데 현재 지금 워낙에 중동 전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변곡점에 있어서 아마 안보 문제가 주로 포커스가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G7 회담 같은 게 좋은 게 정상들이 만날 때 보통 양자로 만나면 끝나고 뭐 이렇게 합의문도 발표할 부담도 있고 뭐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성과를 낼 부담이 없거든요. 예. 다자회담 계기에 이렇게 미국 정상하고 만나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적극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회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 그 G7 회담에도 네. 그 캐나다의 카나나스키스라는 데 있었는데 와서 금방 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예. 그래서 이번도 그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될지 뭐 그런 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미사일 공방을 이제 벌였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호 공격을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주변의 불안한 이런 휴전 상황,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국익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는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는 우리 상선, 내 안전을 지금 확보하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통항이라는 원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두 번째 이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호르무즈 해협에 워낙 많은 그 의존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생각보다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게 우리 경제가 지금 큰 영향을 자꾸 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는 것, 아마 요 세 가지가 우리 대응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고, 이건 우리 경제, 우리 민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여튼 즉각 잘 대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날 듯 하면서 아직까지 또 이게 뭐 휴전인지 전쟁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어쨌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전쟁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도 이제 전쟁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좀 약간 장기화도 각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악을 대비해서 우리가 막 했을 때는 최악이 와도 문제가 없지만 예.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최악을 맞으면 우리가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심 갖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 네. 평양에서 7년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한반도 문제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뭐 양국의 주권과 공동 이익도 강조를 했는데 이건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뭐 만났을 때 비핵화에 비흡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입장이니까. 예.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뭐 그런 배려는 했지만 중국은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는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저도 중국 분들을 만나면 중국 분들이 자기네들은 뭐 북한 관계를 관리해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한다 해도 자기들 입장이 변한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해야 될 숙제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중은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네. 동맹 관계에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지도자가 10년을 하거든요. 예. 10년에 한 번 한반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원래는 순서가 북한을 먼저 가고 동맹국이니까 그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게 순서인데 시진핑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할 때 우리나라를 먼저 와서 그게 이제 중북 관계의 큰 그 갈등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한반도를 방문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를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에이펙이라는 정상회담이 있을 때 그 계기에 이제 국빈 방한을 먼저 해서 사실은 북한에 갈 때 숙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숙제를 하러 간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메시지는 당연히 이제 중북 관계가 공고하고 강건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로 들어와서 여야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번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선관위 제도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 필요성까지 이제 거론을 했는데 이번 사안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는 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에서도 이미 뭐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뭐 이런 거 발의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저항권을 행사하는 시민들께서 재선거를 얘기할 정도로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시시비를 가리고 처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나아가선 이런 일이 다시는 국민들한테 이런 그 기본권의 침해 사태가 없도록 확실하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선거 관리에 대한 완전한 개혁 그런 것들이 따라가야 이 사태가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음. 정부 여당도 같이 노력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 내 상황을 좀 보면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장 대표는 사퇴로는 일축을 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내 일부 중진과 초선 의원들의 공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장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할까요?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뭐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하에서 당 지도부가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원내대표 후보분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나오신 세 분 다 뭐 이런 비슷한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이런 어떤 여론과 민심을 잘 경청하는 모습 보이면서 대승적인 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이 세 의원의 도전장을 이제 내민 그런 이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게 되는데 새 원내 사령탑 어떤 인물, 어떤 스타일이 선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가장 예측이 안 된다는 선거가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지 선출, 않습니까? 저도 오늘 토론회를 가서 봤는데도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세 분이 다 너무 훌륭하시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목표 다 비슷하고 그래서 네. 정말 누가 될지 제가 뭐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그 바라는 거는 어떤 민심을 떠받들어서 민심 속에서 우리 당이 이제 결국은 2028년 총선이 있고 2030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승리할 수 있는 당으로 체질도 바꾸고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근데 아끼시는 뭐 건가요? 투표를 하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후반기 국회 입법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제가 사실은 우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우주 외교가 조금 약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우주 외교법을 하나 좀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하고 결국 국민들의 민생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법이 뭔지 찾아서 네. 하반기에도 열심히 입법 발의하고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한 평가, 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